안녕하세요. 알고 치면 더 재밌는 당구TV 방수 조아 은전입니다. 오늘은 앞돌리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평범하지는 않아요. 일적구는 딱 쿠션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울기조차 평범한 두께로 편하게 쳐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내려고 해도 힘든 상황, 이럴 때 마음 편하게 먹고 냈다 좀 밀면은 확실하게 득점될 수 있도록 저 언더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구독자님들이랑 저 언더리랑 앞돌리기 끌어치는 내용 1득점하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형님들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배치입니다. 배치는 항상 일정하게 세우고 연습하세요. 그래야 정립이 빨리 되겠죠. 자, 1적구 노란색은 코너에서 단쿠션 방향으로 한 칸 반의 쿠션 레일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적구 빨간색은 저 건너서 반대편 코너 쪽에 코너를 돌기만 하면 맞는 확률이 좋게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수구죠. 내수구는 1적구의 코너에 같은 코너에서 단쿠션으로 반칸, 장쿠션으로 반칸에 딱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길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구독자님들이든 입문자분들이든 저승자분들이든 내수구 모양새가 뭐 조금이나마 뭐 요쪽 형태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딱 보이는 게 앞돌리기입니다. 뭐 요로 쳐도 되고 요로 쳐도 되고. 자, 길이 보이죠? 근데 지금 오늘의 배치는 약간 요런 형태예요. 자, 요쪽으로는 어떻게 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요로 치려고 해도 이게 거부감이 너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막 많이 끌어야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입니다, 장카기 치기가. 그렇다고 1적구를 빨간색으로 해서 빗개치기 형태로 짧게, 장카기 치기 힘들죠? 걸어쳐서 짧게, 장카기 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든 앞돌리기 길게 치는 게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쉽게 유리하게 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잘 쳤다. 나이스. 자, 아주 자연스럽게 막 세게 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쳤는데 아주 정확하게 가서 득점이 됐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맞을 줄 몰랐지만 아무튼 이렇게 쉽게 득점되는 조건 또한 필요하겠죠. 그럼 조건부터 알아보시죠. 자, 조건은 앞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수구가 1적구와 쿠션 레일에 딱 붙어 있는데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요런 거죠. 요렇게 조금만 가버리면 요로 쳐도 되는 상황이 생기죠. 요거를 얇게 쳐서 짧게 앞돌리기 반대로 짧게 칠 수 없는 상황의 위치까지만 간다면 오늘의 방법을 이용해서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더 가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때 충분히 넉넉하게 득점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이 성립됐을 때 과연 도대체 얼마나 끌어야 되고 얼마나 회전량을 줘야 되고 두께는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죠. 근데 두께를 세분하게 몇 분의 몇을 정확하게 맞아야 득점된다고 치면 이제 힘든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1적구를 부딪혔을 때 1적구가 최대한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많이 이렇게 가지 않는 두께를 사용할 겁니다. 최대한 두께를 써서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 지점이 조금 좁은 구간으로 가는 정도의 두께를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께를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 자, 두께 잡는 요령이 아주 쉽습니다. 포켓볼 치시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얘를 원쿠션 맞고 저를 어떻게 가느냐, 이걸 어떻게 잡느냐 하면 두께가 내수구로 이렇게 공을 칩니다. 이렇게 쳤을 때 1적구랑 나란히 봤을 때 진행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부딪히면 약간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지 여기가 부딪혀야지 맞고 저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 두께를 내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겹쳐서 보면 이제 두께가 보여요. 이렇게 겹쳐서 보니까 한 65% 두께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딱 이렇게 봤을 때 공이 부딪힐 때 한 60%에서 65% 두께를 치면 아주 맞자마자 절로 가지 않고 투쿠션 이후에 투쿠션 완 맞고 투쿠션이 뭐 요쪽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께 잡는 법 아셨으니까 당점이 중요한데 끌어야 되니까 일단 하단입니다. 근데 오늘은 완전 극하단이 아니라 7시 반 방향으로 갈 겁니다. 7시 반에 맨 끝
회전이 아주 많은 대각선 당점이죠. 그러니까 완전 뒤로만 끌리는 당점도 아니고 완전히 회전만 있는 당점이 아니에요. 끌림과 회전량이 공존하는 구간, 대각선 7시 반방향 끝입니다. 쿠션에 공이 근접해 있을 때 보통 입문자분들이나 초전자분들이 공을 끌어야 된다, 많이 끌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좀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하단을 잡은 상태에서 끌라고 공을 같이 이렇게 딜로 끕니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끈다, 민다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주고 밀면 앞으로 밀리는 거고, 하단을 주고 그 방향성을 밀면 공은 딜로 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다 스트로크 미는 거예요. 정확한 하단 당점을 주고 7시 반 방향을 준 상태에서 끌라고 막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샷은 그대로 미는 거지. 똑같은 하단 브릿지에서 샷은 그대로 밀어야 공은 딜로 온다. 뭐 상단을 칠 때도 위로 밀어야 공은 앞으로 간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왜 회전을 많이 주고 끄느냐? 간단합니다. 끌어서 앞돌리기 형태로 코너를 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회전을 많이 주면 내가 좀 많이 끌어도 코너를 돌게 되고 조금 덜 끌어도 코너를 돌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짧게 안 가니까 3쿠션이 확실히 맞은 이후에 득점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런 방법을 해서 치면 회전이 많기 때문에 장이 맞기는 힘듭니다. 한번 더 쳐볼게요. 결론은 회전을 많이 주면 넉넉하게 끌어도 길게 간다, 코너를 돌게 된다. 회전을 넉넉한 7시 반으로 주고 앞으로 쭉 하단 당점을 밀어준다. 이렇게 하단 당점을 밀어주면 꼭 이런 형태로 갑니다. 공 모양이. 나이스. 이런 상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다른 배치 또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한번 상을 바꿔볼게요. 일적구가 이렇게 반칸 정도 더 가요. 쿠션 레일에 딱 붙어 있는데 이제 각도 자체가 틀려졌죠? 그리고 내수구는 기울기는 똑같이 반칸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면 이제 좀 어려워지겠죠?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쳐도 코너를 돌 수 있다. 그러면 대각선 당점을 주고 똑같은 두께를 치면서 똑같이 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치면 거진 이런 형태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굿샷.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더 멀어졌어요, 일적구가. 근데 기울기는 비슷한데 내가 회전을 7시 반을 주고 최대한 끌어도 회전력이 더 많이 발생돼서 또 길게도 갈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끌어도 된다. 대신에 키스 때문에 그쪽 방향성을 가지고 최대한 끌려고 노력하셔도 돼요. 회전력만 많으면 앞돌리기 형태로 길게 간다. 자, 회전력만 많으면 앞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굿샷. 요 배치도 보세요.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요 배치 또한 내가 제 아무리 잘 끌어도 회전만 많으면 앞돌리기 형태로 돌아간다. 요게 팩트예요. 똑같이 치는데 내가 아무리 잘 끌어도 앞돌리기 형태로 회전만 많으면 돌아간다. 자, 내가 아무리 잘 끌어도 앞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나이스. 자, 이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쟤를 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공을 만약에 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치면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쳐서 딱 때리면 1, 2 맞고 얘가 이런 형태로 오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만나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 포인트까지 간 상황에서는 오히려 거진 정면을 칩니다. 정면에서 살짝 왼쪽을 치면서 얘를 아주 두껍게 1, 2 딱 보내고 내가 뒤늦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끌어도 회전을 많이 주면 짧게 가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끌 수 있는 만큼 생각하시고 아주 두껍게 정면에서 왼쪽을 치면서 회전을 많이 주고 냅다 끕니다. 자, 이렇게 냅다 끌면 회전이 지금 뱅글뱅글 도는 게 보이죠? 이제 짧게 갈 수가 없어요. 나이스!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배치를 세워놓으니까 앞돌리기 형태로 치는데 이 공은 낭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적구랑 내수가 너무 먼 상태에서 정확하게 각도를 여기 집어내기가 힘들죠. 이런 상황일 때 아주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 부여만 많이 한다면 회전력에 의해서 길게 앞돌리 형태로 돌 수 있다.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같은 당점이지만 훨씬 더 조금 빠른 큐질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도착했을 때 하단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자, 7시 반으로 최대한 내가 끌어보겠다. 자, 최대한 내가 끌어보겠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아주 짧은 곳에 맞은 것 같지만 회전력 때문에 이렇게 앞돌리 형태로 가죠. 잘 쳤다 이거. 나이스. 마지막 용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쿠션 레일에 근접해 있는 거랑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 배치 또한 두껍게 쳐서 너무 이렇게 보내면 내려와서 키스가 나겠죠. 내가 돌아서 가다가 이럴 때도 두껍게 쳐놓고 내가 먼저 지나가는데 회전력만 많으면 이 공 또한 또 코너를 돌 수 있다. 앞돌리 형태로. 그러면 아주 두껍게 치면서 회전이 많은 쪽으로만 치면 길게 갈 수 있다. 자, 회전이 많은 캔만 치면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군데 응용을 해보세요. 오늘 구독자님들이랑 제 언저리랑 앞돌리기 각도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회전을 많이 주고 넉넉하게 끌어도 회전력 때문에 길어서 코너를 돌게 된다는 내용,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줄 때는 오히려 많이 줘서 좀 확률적으로 길게 보낼 수 있다. 요거까지 하시고 스트로크 대각선 당점으로 공을 딜로 끌래도 앞으로 미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제 언저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